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딩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영상을 좀 이렇게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한 10초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기 로딩바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나가면서 이게 지금 영상이 몇 %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를 이렇게 로딩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소리는 좀 약하게 줄여놨는데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10초에 지나감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거의 100%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는 어떤 기술들이 나타내졌는지 제가 설명을 간단히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영상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요 로딩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보시면 이거 뭐 단순한 그런 그 레이어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데, 요거는 단순한 레이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합쳐서 만든 프리컴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컴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로딩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우리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컴포지션만 아는데, 우리가 별도로 생성된 로딩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그러한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그 컴포지션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요 컴포지션, 우리가 여기 타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컴포지션도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보시면은 로딩바에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런 그 개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 로딩바가 이렇게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 여기 도형이 있죠.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바로 empty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로딩바라고 하는 여기서 이렇게 차가는 거, 이렇게 점점 차가는 부분들은 제가 이 로딩바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레이어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마스크라고 있어요. 자, 마스크에 제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줌으로써 이런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번호가 나타나죠? 요거는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들 중에서 넘버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하는, 그러니까 번호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줘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맨 뒤에 요 퍼센트는 그냥 텍스트를 제가 입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요거는 참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의 다양한 기능들을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런 예제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럼 이 예제를 처음부터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여셔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 컴포지션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냥 컴프라고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상도는 HDTV 1080에서 29.97프레임으로 그냥 지정하시면은 FHD로 지정이 되죠. 나머지는 스퀘어 픽셀 29.97 이렇게 하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10초 동안에 재생되는 그런 부분을 할 거라서 듀레이션을 10초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경은 검정색으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하시고요. 자, OK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요. 가능하면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타이틀 세이프, 액션 세이프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가운데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보시면은
여기 도형 도구들이 있죠. 여기서 클릭하시고 라운디드 렉탱귤러 툴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운데에 지점이 생성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운데 지점을 클릭하셔서 마우스를 여기 가운데 두시고 CTRL 키를 누르시면은 여기가 맨 처음 클릭한 지점부터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이 정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좀만 줄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적당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채우기 색을 지정해야 되겠죠. 먼저 필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컬러 피커에 쉐이프 필 컬러 대화 상자에서 이거를 흰색으로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OK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 생성된 레이어에서 컨텐츠 속성에서 렉탱귤 1번으로 가시고 이 안에서 렉탱귤 패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라운드니스, 요거는 둥근 정도를 이야기한 건데, 둥근 정도를 많이 둥글게 하기 위해서 이걸 드래그해서 더 키우거나 또는 한 50 정도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우기는 이 정도가 됐는데, 우리 스트로크는 어떻게 할까요? 스트로크는 가능하면 같은 색깔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요거를 솔리드 컬러라고 지정이 됐다면 요것도 클릭해서 흰색으로 같은 색깔로 지정이 되게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죠?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요 부분을 일단 속성을 이렇게 좀 잠깐 닫으시고 요거를 좀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 복사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모양의 둥근 직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는 이 앞에 거는 비어져 있는 영역을 나타내도록 할 거고, 두 번째 도형 레이어는 채워지는 부분을 나타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채워지는 부분들은 어떤 색깔로 할까? 요거는 두 번째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클릭을 하시고, 요거는 저는 어떤 색깔로 해주셔도 좋은데 저는 녹색 계열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트로크도 같은 것으로 녹색 004200 요거는 색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색깔로 그냥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를 하면,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는 녹색,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이제 흰색으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 레이어 색깔,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 레이어 이름을 좀 바꿔도록 할게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리네임 하셔서 empty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이것도 오른쪽 클릭하셔서 리네임에서 이렇게 로딩바라고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지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것은 이 녹색의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서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효과를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기능은 마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마스크 기능은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사용하는, 그리고 그런 기능들인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특정한 부분만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 쓸 때는 우리가 얼굴에 마스크 쓸 때 어떤가요? 뭐 눈 부분, 입 부분 이런 부분만 나타나게 해주죠.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써서 특정 부분만 나타나게 하는 기능을 마스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딩되는 부분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일정 부분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요 레이어에 대한 마스크를 생성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보시면은 여기서 도구 모음에서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마스크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스크 모양을 우리는 렉탱귤러 툴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렉탱귤러트를 할 거고,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요 툴 크리에이트 마스크를 선택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도형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지금 녹색이 없어진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요 마스크가 씌워진 영역만 보일 거기 때문에 현재 녹색은 전체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요 상태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에 마스크라는 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마스크라고 하는 것에 속성 값을 일단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스크 패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해서 보여지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점차 차지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럼 스탑워치를 여기서 물론 여기 이 그 인디케이터는 0프레임으로 있어야겠지만 여기서 마스크 패스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그러면 키프레임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이 선택 도구를 한 상태에서 인디케이터는 맨 뒤로 이동을 해 두시고, 그 상태에서 선택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래그 하는데 이게 커지지가 않고 이렇게 도형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테두리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 핸들이 많아지거든요. 다시 한번,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되지 않을 때 이걸 드래그 했더니 이게 드래그 되지 이렇게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요거를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 핸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상태를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은 좀 채워지는 건 됐고요. 이렇게 채워지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나타나는 그런 식의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이어에서 New에서 솔리드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새로운 솔리드가 만들어져요. 솔리드 이름은 상관이 없고요. 흰색으로 일단 이 색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새로운 솔리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솔리드를 이름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그러니까 숫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펙스 프리셋 요 패널에서 넘버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요 넘버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 넘버스라는 텍스트 항목에 넘버스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직접 드래그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 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럼 폰트 종류를 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넘버스 대화 상자에서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노트 산스 KR 이라고 하는 글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스타일은 이렇게 해서 블랙으로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 방향은 허리즌탈 가로 방향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온라인은 센터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OK를 해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한 지정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이펙스 컨트롤스라고 하는 요 패널에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대로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몇 가지 항목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나머지는 그냥 두시고 value, offset, land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기본 값을 얼마로 하고 할 건지에 관한 것인데 지금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죠. 인디케이터가 0프레임인 상태에서 이걸 0에서 맨 끝에 갈 때 우리가 100까지 이어지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value, offset, land를 스탑워치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또 키프레임을 하나 또 새로 만들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0이니까 맨 뒤에 엔드키를 누르셔도 맨 뒤로 인디케이터를 옮길 수가 있죠. 여기는 타임라인 패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value, offset, land 값을 100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100으로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정할 것이 요거 데시멀 플레이스, 요 소수점 몇 자리까지 할 건지, 요거는 뭐 세 자리까지, 현재 지금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타나 있죠. 요거를 저는 뭐 한 자리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줄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XY 값이에요. 현재 요거는 지금 여기 요 위가 이제 앵커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요걸 좀 올리거나 요 Y, 이건 X축의 값, Y축의 값이니까 Y축의 값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한가운데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좀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요 글꼴의 색인데, 글꼴의 색은 뭐 여러 가지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클릭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노란색 계열로 하면은 어떨까 싶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하면은 어떤가요? 좋긴 한데 요것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흰색일 때 안 보이죠? 너무 노란색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흰색일 때도 보일 수 있는 색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회색이면서도 언젠가 이렇게 노란색이면서도 약간 이렇게 빨간색 계열도 포함되어 있는 요 정도의 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노란색이면서 약간 좀 붉은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요 정도 색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은데, 자, 오케이를 해보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잘 보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여기 사이즈가 지금 36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 또한 이렇게 좀 키워서 좀 이것이 중요하니까 사이즈를 이렇게 키웠더니 여기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것도 다시 포지션을 이렇게 올려서 크기에 따라서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트래킹이라 해서 요건 자간을 조정하는 건데, 저는 뭐 요 정도는 좋을 것 같긴 한데 트래킹을 좀 주겠다 싶으면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건 적당하게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요 위치도 조금 문제가 돼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좀 느려졌어요. 그래서 이건 자리는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글자에서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코드값 잠깐 기억해 둘까요? 요거는 9C06이라고 하는데 요거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다 이제 퍼센트도 입력을 해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 옆에다가 저는 이제 퍼센트도 나타나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텍스트죠. 문자니까 요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렇게 선택해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입 2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새로운 걸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퍼센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 도구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자, 요거를 요 위치에다가 가져와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요 사이즈는 어디서 하냐? 그러면 캐릭터 패널에서 해요.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여기서 캐릭터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요 캐릭터에서 요것도 똑같은 거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노트 산스 KR 요 폰트를 클릭해 줄게요. 그 상태에서 요것도 블랙으로 하시고 요것도 요 글꼴 색도 아까 카피했던 거 또는 외우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됐죠? 자, 오케이를 하시고 요거에 대한 사이즈도 좀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좀 맞춰서 하는데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 위치가 너무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서 이걸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은 글꼴로 지정을 했고요.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퍼센트는 그냥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여기는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다시 아까 이렇게 넘버스가 지정된 요 파인트 솔리드 요 선택하시고 다시 이펙스 컨트롤에서 옵션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넘버스 대화 상자가 다시 나타나지죠. 요걸 오른쪽으로 가운데 맞춤하니까 이게 간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맞춤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고,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오른쪽 맞춤했으니까 요거는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지만 요걸 그러면 위치를 또 요렇게 요거 X축의 값을 요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적당히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이렇게 했으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끝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로딩 바와 요 퍼센트가 되는 것도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떨거니 그냥 놔두면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요게 영상 속에서 움직이는 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초 동안에 이렇게 로딩 된다는 그 점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근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레이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그 개체로, 그러니까 컴포지션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요 컴포지션이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별도의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서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컴포지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요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프리 컴포로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프리 컴포 대화 상자 나타났죠?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로딩, 넘버스 뭐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 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어 줄게, 새로운 컴포지션을 프리컴포 기능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컴포지션에서 우리가 로딩 넘버스라고 이름을 지정한 이렇게 요 컴포지션이 나타나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보시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 우리가 어떠한 그 영상에다가 이것을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에 가셔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요거를 10초가 되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car moving on road라고 하는 이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FHD 사이즈의 10초가 좀 10초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요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 여기 로딩스 넘버스 이렇게 컴포가 만들어진 요 밑에다가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셔도 되고, 자, 이렇게 두셔도 되고, 근데 영상을 좀 너무 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좀 아래쪽으로 좀 내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를 이제 0 컴포지션에 두시고,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아까 우리가 합해 놓은 여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컴포지션이 있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속성 값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폼에서 여기 포지션을 좀 낮추면은 밑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작게 해서 요 왼쪽 요 영역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일단 좀 작게 해볼게요. 한 요 정도로 작게 해보도록 하고요.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위치는 포지션이죠. 위치는 이걸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래서 저는 한 여기 왼쪽에서 요 왼쪽이 이렇게 나타나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면 적당하죠? 이렇게 나타나서 전체 영상이 몇 % 진행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첫 부분부터 이게 나오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 오페서티가 한 0% 정도 되게 키프레임을 주도록 할게요. 오페서티는 여기다가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처음에는 0%였다가 한 여기서 1초 정도 될 때쯤에 100%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투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식으로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9초 정도 부분에서 9초 정도 부분에서 여기에 다시 그대로 100%인 어페서티 불투명도가 있는 상태로 하고, 그럼 키프레임을 추가하면 되겠죠. 근데 맨 뒤에서는 우리가 다시 0%로 사라져 버리게 이렇게 지정할게요. 그러면은 요게 전체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살짝 나타났다가 보이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서서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다시 봐야 될 주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로딩 넘버스 요 컴포지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합쳐놓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레이어를 아이콘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아까 만들었던 로딩 넘버스 컴포지션 나타나시죠? 요거는 일종의 요걸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객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그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숫자 영역을 지정했던 요 영역을 선택하시면은 이펙스 컨트롤스 여기를 가셔서 여기 또 안 보인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보시면은 이펙스 컨트롤스 여기 보이죠? 여기서 클릭하셔서 여기서 여러 가지 지정을 바꿀 수가 있다는 점들이고요. 뭐 엠프티 같은 경우는 요걸 선택하시면은 요거에 대한 요 비어있는 영역이 흰색인데 요걸 바꾼다거나, 또는 로딩에 관한 요 색깔을 바꾼다거나, 또는 요 퍼센트 요 텍스트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닫고 있다가 여기서 원래 이렇게 요 상태에서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진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가 굉장히 많을 때는, 그리고 그 레이어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로딩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상을 만들 때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영상을 편집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을 갖고 하나의 객체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럴 때 복잡함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프리컴포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프리컴포가 보이죠. 그래서 레이어를 통합해서 하는 이 프리컴포 기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꺼번에 배워봤고요. 어떤가요? 우리 좀 복잡한 과정이긴 하죠. 근데 이 과정은 로딩바 같은 거, 이 로딩바를 만드는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어떤 데 많이 쓰냐면, 되게 어떤 차트가 차오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상에 어떤 인포그래픽적인 그런 요소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것도 모션 그래픽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기능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기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